목요일은 청취자가 직접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주는 열린 라디오 시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제작단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 중인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정미진님. 오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작물 준비하셨을까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4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유병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니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병원이 가까이 있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음으로 인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있어 예.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 소식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작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몸이 아파 걷기가 힘들어지면 누가 날 돌봐주나요? 집에서 병원까지 진료받으러 나가기에 몸이 아플 땐 누가 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시는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에게 방문형 의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법을 적용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대상자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4시간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의료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침상 교육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터라 직접 오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으로 소변줄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움직임이 매우 힘들어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에는 식구가 모두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직접 처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가정 내에서 보살피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용 대상이 되는지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구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고요. 2023년 1월부터 이제 전국 28개 센터가 동시에 이 재택의료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방문하는 대상들은 노인 장기요양 1, 4 등급 환자들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기 힘든 환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우선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군요. 그럼 방문하여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환자분들의 그 투약 관리를 확인을 합니다. 약물 복용 순응성 여부, 그다음에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을 하고 다시 약물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감염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소변줄, 그다음에 콧줄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관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리들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고, 또 욕창이 생겼거나 욕창을 예방을 위해서 역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정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진료, 간호, 재활, 상담까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은 병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재가 의료 요양 연계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제가 장기 요양 수급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서구 자치구는 최초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 24시 안심 전화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니 350-4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스마트 통합 돌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정미진, 제작 지원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나이가 대수냐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한 제작물 듣고 왔는데요. 자, 이게 사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작물에서 나왔듯이 좀 가정에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참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자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한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등급 판정은 예.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신체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 판정을 하고요. 일상생활 기능 자립도 65개 항목과 25개의 욕구 조사를 한 후에 심신 기능 상태를 반영하여 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상당 도움으로 부분적인 도움으로 일정 부분 도움을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네.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대가급여로 나누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대가급여는 말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직접 방문하는 건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 간호까지 방문 간호, 인지활동 방문 요양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주변에서 좀 이용하고 있는 분들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저는 제가 일상생활이 혼자서 전혀 안 되시는 93세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약 드시는 것, 병원 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혼자서 해결하며 시간과 체력이 지쳐가고 있을 때쯤 이제 제가 아는 요양보호사 언니가 집으로 오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 건강 상태를 체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하였는데 진짜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엄마의 병환 상태를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며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제 또 혼자 돌보느라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저희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구 재택의료 서비스는요, 3차 추가 지원 대상자로 75세 이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 요양 1에서 4등급 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광주 다음 통합 돌봄 서비스 돌봄 콜 센터가 있거든요. 예. 번호는 1660-2642번이고요. 예. 또 서구청 스마트 통합 돌봄 연락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번호는 350-40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서구 재택 의료 돌봄을 받고 싶다 하셨을 때는 362-8870 또는 거주하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령화 시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 정미진 시민제작단과 함께했습니다.